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전기기사 2회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요. 22년 마지막 시험에는 좀 쉬웠고요. 많이 쉬웠죠. 그 다음에 23년 1회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2회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아주 쉽지는 않았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변압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각 변압기가 있고 메인 변압기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요게 A군에 대한 설비 용량, 수용률, 부동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설비 용량, 수용률, 부동률 줬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간의 부동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부동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사이에 걸리는 최대 부동률이 얼마다? 1.3 동시에 사용 용도가. 근데 이쪽은 1.2고 이쪽도 1.2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A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구하면 다 알 수 있겠죠? 일단 우리 변압기 용량이 이제 어떻게 되죠? 합성 최대 전력이 되니까 그게 변압기 용량이고 그게 역률 나눠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합성 전력은 개별 최대 전력의 합에 여기가 부동률이 일로 와야 되겠죠? 역률 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일단은 A를 보게 되면 설비 용량이 50에다가 수용률이 0.6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동률이 1.2에다가 역률이 얼마죠? 1이죠. 요거 하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5kV가 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변압기 용량을 산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값만 쓰면 되고요. B도 마찬가지죠. B도 A 구했으니까 쉬울 겁니다. 설비 용량에다가, 그쵸?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고 부동률로 나눈 다음에 역률 나눠서, 그쵸? kV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2.5가 된다. 그러면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는 몇 킬로와트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어차피 역률이 1이니까, 그죠? 역률이 1이니까 kV나 킬로와트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최대 부하, 보통 아무 말 있으면 최대 부하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의 최대 전력이 얼마죠? 25. 그 다음에 B군의 최대 전력이 얼마예요? 12.5가 되죠. 요놈이 동시에 걸린 정도가 부동률이 얼마죠? 1.3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근데 합성 최대 전력이 바로 뭐다? 최대 부하. 보통 합성 최대 전력을 최대 부하 또는 최대 전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친 거죠. 그래서 다시는 답은 21.85. 역률은 뭐 여기 들어갈 필요 없죠. 설령 얘가 K부라 하더라도, 그죠? K부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역률이 같으니까.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실수는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요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요. 자, 2번. 전동기다. 콘덴서 90%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음에 답하시오. 1번. 380이다. 역률이 현재 0.8, 7.5, 7.5kW짜리. 이거를 90%를 이거에서 이걸로 계산할 때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런 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전력이 얼마? 7.5. 0.8짜리를 얼마로? 0.9짜리로. 요건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92 답은 1.99가 됩니다. 자, 1번에서 구한 용량에 대해서 지금 1.99에 대해서 마이크로 환산하시오. C값을 구하시오. 다만 델타 결선이고 60Hz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콘덴서 용량이 충전 용량이니까 델타 할 때 어떻게 하죠? 원래 3오메가 C2 제곱인데 델타는 2나 V나 같죠? 그래서 3오메가 CV 제곱이니까 C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그 3에다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전압이 얼마? 어디 갔죠? 380. 의 제곱에 용량이 1.99 곱하기 10의 3승이고 몇 마이크로페롯이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10의 6승 마이크로페롯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19 마이크로페롯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맞춰줘야 돼요. 그쵸? 이 정도를 만약에 못 맞으면 조금 힘듭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K시다라고 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우리 제가 요점 정리할 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던데 요거는 필기에서 많이 했고 근데 요 내용이 없었어요. 그죠? 요 내용은 안 했는데 요 내용은 있었고요.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겁니다. 자, 볼게요. 주택용 배수용 차단기 가전류 트립 동작 시간이다. 여기 1번부터 5번의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1, 2,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을 쓰라 이 뜻이죠. 이게 뭐냐면 5배 넘고 5배 이하. 요 배수가 이제 뭐냐면 도립전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게 이제 B형이고요. B형이고 요게 C형이고 요게 D형이에요.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그래서 도립전류인데 도립전류가 들어올 때 순시라는 것은 보통 0.1초 안에 떨어져서 동작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차단기가 만약에 정전돼서 우리 집에 차단기가 떨어져 있어. 근데 각 콘센트에 부하를 이렇게 걸어놨잖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한 전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부하 쪽으로 전류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치고 들어올 때 너무 커지게 되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3배 이하 또는 5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일 때는 B형을 설치하고 5배 차단하는 게 만약에 5배를 넘고 10배 이하에 동작하는 거다 그러면 C형이라고 하는 거고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에서 동작하는 10배 이하 값을 동작하는 것을 보통 D형인데 요건 보통 이제 분기형으로 많이 쓰고요. 요건 간선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죠. 주택용 차단기인데 63A 이하가 63초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3A 이하일 때는 60분이고 초과할 땐 120분인데 동작 전류가 있고 부동작 전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일상가서. 우리 요즘에 주택용은 주택 어사나 주택 살림 일상가사. 그래서 일삼가서 사오세요 이렇게 요구했어. 그래서 1.13배 견디고 1.45배 걸렸을 때 60분 안에 떨어져라. 얘는 둘이 똑같아요.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팁 볼게요. 요건 산업용이에요. 산업용. 아까 조금 주택용이고 산업용은 어떻게 오냐면 혹시 모르게 나중에 이래서 여러분들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데 따라합시다. 오산. 그렇게 오시니까 오산 가니까 산업단지가 제일 많다. 그래서 1.05배 견디고 1.3배 걸렸을 때에 60분. 넘으면 120분. 이렇게 해서 오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용은 일산 가서 사오세요. 1.13배, 1.45배. 일삼 가서 사오세요. 산업용,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다? 오산이라니까. 그래서 1.95배인데 이거 1.3배에 60분 또는 120분. 그 다음에 여기 순시 트립 요거죠. 그래서 이제 순시 트립 도립전류가 치고 들어올 때에 그 배수에 대한 차단할 수 있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만 B형, C형, D형을 얘기하는 거고 전격전에 대한 배수인데 만약에 차단기 명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D가 써 있고 그쵸 요거란 얘기죠. 보통 20A가 써 있다. 그럼 도립전류 몇 배?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에서 동작하는 차단기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격전류 20A짜리 차단기가 있는데 도립전류가 10배를 넘고 20배 이하에서 순시는 아까 0.1초라고 그랬죠? 0.1초에 차단하는 거다라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주택용은 13 가서 사오세요 이렇게 요구했고요. 자, 4번 간연대에서 두세 번 나왔던 문제죠. 변압기 병렬 운전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한쪽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건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3300, 220 변압기 용량이 있는데 요걸 PA가 250짜리, 요거 P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B가 200짜리가 있어요. 용량은 다른데 임피던스가 달라요. 원래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73, 그러니까 요걸 퍼센트 ZA가 2.7, 퍼센트 ZB가 3%일 때 병렬 운전을 하고자 할 때, 그럼 운전을 하고 싶은데 과부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부하 분담이 달라서 한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변압기 둘 중에 하나가 과부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 과부하 걸리지 않고 운전을 하고자 할 때 용량을 구하라. 자, 공식 보면 어떻게 되죠? PB에 대한 PA가에 대한 분담은 KV 용량에 대한 B값, 그렇죠? 용량에 대한 A값은 곱하기 퍼센트 ZA고 퍼센트 ZB가 되죠. 그죠? 요거는 아마 기기 시간에 많이 배웠던 공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얼마다? 200. 그 다음에 A가 얼마다? 250. 그 다음에 퍼센트 ZA가 2.7이고 얘가 3이 됩니다. 그럼 요게 1.39B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PB를 할게요. PB는 PA의 1.39가 되는 건데 여기서 PB를 구하니까 PB분의 1이 되겠죠. PA를 넘기고 그 PB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PB는 그쵸? 1.39분의 1 되고 PA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PA가 얼마냐면 250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50을 직접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25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79.86. 거기에다가 아까 A 값이 얼마죠? 250이죠? 그 두 개 더하니까 429.86이 나와서 답은 420.86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왜 PB를 하고 PA를 왜 구하지 않고 PB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여기 1.39였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PA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PB에다가 1.39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PB가 얼마죠? 아까 20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0을 곱하면 여기 있잖아요. 1.39에 200을 곱하면 278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당연히 A 변압기는 200을 넘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는 거죠. 그래서 PA를 구하는 게 아니라 PB를 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자, 5번은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그림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거고, 요게 IA라고 할까요? 요게 IA, IB, IC라고 한다면 여기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쵸? IA가 그 다음에 IC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IC가 있고 여기에 IA가 오죠. 그래서 IC하고 IA는 전류 방향이 뭐예요? 반대가 되죠. 그럼 이게 간연돼서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또는 이렇게 해서 그림만 다르게 한 거예요.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요건 차동 접속이니까 몇 배? 그쵸? 루트 3배가 다 나온다. 그래서 뭐 벡터를 간단하게 그리면 뭐 IA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IA고 여기 IB고 여기 IC잖아요. 근데 IC가 지금 반대로 오니까 IA하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I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크기는 뭐가 요놈과 요놈의 크기는 뭐가 평형사변 법칙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배가 더 크다는 얘기 여기 두 개니까 계산해 보면 그쵸? 루트 3배가 더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30도니까 그래서 루트 3배가 더 지시가 된다 이렇게 많이들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전류계 지시값은 여기에 뭐가 있다? 루트 3배가 더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떤 전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류계가 2A를 지시하고 있는데 전류계 지시값. 그러니까 보통 1차 전류는 전류계 지시값에다 뭘 곱하죠? 그 배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CTB를 곱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류계가 지금 2A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럼 2A 안에 몇 배가 더 전류가 지시한다고? 그렇죠. 루트 3배가 더 지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빼고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선 때문에 루트 3배가 더 나타나니까. 따라서 요거를 루트 3 나눠주면 빼주겠죠. 없애주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CTB가 얼마죠? 50대 5 이렇게 곱하면 답시 11.55A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비슷하게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게 하려고 그림만 이렇게 다르게 한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아, 이건 점수 주려고 하는 거죠. 필액의 설치 장소. 우리 KC에서 많이 배웠어요. 가공전선 인입구분의 인출구. 아, 이게 뭐죠? 잘 기억이 안 나요? 2번. 어디에 접속하는 어디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의 가공전선부터 공급받는 어디에 인입구. 가공과 어디와 접속점. 이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1번. 발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인입구비 인출구. 그쵸? 그래서 여기 뭐래요? 발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인입구비 인출구.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변압기죠. 무슨 변압기죠? 배전용 변압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이 어디에 접속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고압 특고압이 아니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 고압, 이게 고압 특고압이죠. 고압 특고압의 가공전선부터 공급받는 어디에 인입구? 그쵸. 수용장소의 인입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은 어디? 지중전선의 접속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해에 1점씩이고요. 이걸 다 맞으면 보너스 1점일 거예요. 한 해에 1점씩. 부분점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여기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이런 건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여기가 좀 틀릴 거고. 그래서 부분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이건 필기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 만든 기출 문제지만 전에는 5가지를 쓰시오, 4개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맞춰줘야 돼요. 단연도에서는 이걸 변형해서 나왔다. 많이 변형돼 나왔네요. 7번도 보면 우리가 TNS, TNCS, TNC 이런 거 많이 그려봤죠. 예, 네, 그려봤어요 많이.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약간 더 장난을 친 것 같아. 근데 좀 그나마 쉬운 거예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쉬운 거지. 그죠? 우리는 생지를 다 그려봤으니까.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TNS 방식이다. 그래서 TNS는 뭐야? 중성선과 폐를 분리한 거죠. 보호도체선과 중성선을 분리한 겁니다. 노출 도전성 부분이고 가만히 보니까 요건 접지도체고 요거 접지도체, 요거 접지도체. 요건 뭐예요? 방송 마이크니까 보호도체가 되는 거죠. 아, 중성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자, 들어가고 좀 찍어줘야 돼요. L2 들어가고 L3 들어가고 요게 중성선이죠. 요게 뭐예요? 보호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건데 요거는 뭐예요? 중성선이 없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고 중성선이 없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도면을 완성하시 여기까지 그렸는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가 빠졌죠. 그래서 중성선은 방송 마이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T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 많이들 빼먹었었는데 근데 이거 아마 우리 간연도에서 몇 번 많이 그려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 그리면 안 돼요. 요거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건 틀린 겁니다. 여기서는 중성순이 안 들어오는 방식, 요건 중성순이 들어오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간연도에 다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약간 변형했지만 그래도 이미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설비 용량 AB 부하를 줬고요. 문의 답하시오. 이런 것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씩은 줬는데 AB의 각각의 수용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요. 수용률. 수용률은 뭐죠?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잖아요. 곱하기 100인데 이미 설비 용량을 이렇게 줬잖아요. 10이라고. 그렇죠? 그럼 A의 최대 전력은 8.
B의 최대 전력은 6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10분의 8이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80%, 얘는 60%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얘는 80%에 6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부하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하율은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을 곱하기 100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 전력 볼게요. 여기 A로 갈게요. 최대 전력은 얘는 얼마야? 8이죠. 8.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 뭐예요? 사용 전력량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 한 다음에 10의 3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대신 여기가 이제 2kW니까 굳이 여기도 kW 안 하면 되겠죠. 그죠? 하지 말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볼게요. 2kW 몇 시간? 6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6kW 6시간 플러스 올라가서 8kW 6시간 플러스 내려와서 2kW 6시간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루 동안 사용 전력량이니까 평균 전력 걸리면 어때요? 1시간당 쓴 전력 걸리니까 24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값이 나온다. 얼마 나온다? 여기 보면 56.25%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0의 3승, 10의 3승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여기도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이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편한 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 비부하율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예. 금방 했던 걸 똑같이. 자, 볼게요. B. 어렵지 않습니다. 비부하율은 자, 2kW가 6시간 플러스 4kW 6시간, 2kW 6시간, 6kW 6시간에다가 24시간. 최대 전력은 6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얼마 나온다? 58.33이 나와서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부등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등률. 부등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밑에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개별 최대 전력 합이죠. 여기 개별이 얼마죠? 최대 전력이 8. 합이니까 더하기. 여기 얼마? 6. 여기는 합성 전력은 뭐야? 그 시간대 합해서 두 부하가 사용한 것 중에서 최대 전력, 합해서 최대 전력이에요. 자, 볼까요? 최대 전력이 어딘가? 6시,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6하고 4니까 10, 여기 8하고 2니까 10, 여기 2하고 6하고 8. 가장 큰 게 10이네요. 그죠? 그래서 10이네, 10. 그래서 요거 10분의 14가 되니까 1.4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부등률은 1.4가 됩니다. 이렇게. 부등률 1.4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부등률은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부등률, 실기수, 그 다음에 강강 보상률, 이런 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자, 9번. 이건 간연도에서 나왔던 문제죠. 간연도에서 2번인가 3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강으로부터 원뿔이죠. 또 원뿔을 원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밑면의 거리가 4m, 그 다음에 밑면 반지름이 3m, 그러면 4m, 3m면 요건 당연히 얼마예요? 5m가 되겠죠. 3, 4, 5m. 조도가 원이라 그랬어요. 일단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죠? 파이 r제곱을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원이니까죠. 9는 4파이 r제곱이고 5는 파이 r제곱. 조도가 100럭스일 때 강도를 구하시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도를 줬으니까 조도는 2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단위 명적량에 대한 광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쓴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원뿔이니까 원뿔하면 보통 강도를 생각해야 돼요. 강도는 단위 입체각량에 대한 광속의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F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입체각량에 대한 강도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입체각량에 대한 것은 2파이에다가
2파이 1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거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얘다가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2는 다시 한번 쓸게요. 2는 요게 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f 오메가 i니까 오메가가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여기에 i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요 i를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i.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볼게요. 이제 직접 줘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i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론 이렇게 돼요. 여기서 100을 줬고 파이 r 제곱 요 파이하고 요 파이가 지워지는 거죠. 요 파이 지워서 3의 제곱 그죠? 파이 r 반지 3이니까 3의 제곱에 2i 1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5분의 4가 돼서 그때 i는 뭐 여기 있던 여기 요 앞으로 온 건데 해서 그때 하면 되고 그러면 3에다가 3에 9니까 넘어가면 900이 되는 거고 2i에서 0.5 요거 하게 되면 0.5i가 돼 0.5가 2가 돼서 i는 2200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요걸 지워서 자 2가 얼마죠? 100럭스 파이에다가 r제곱 3의 제곱에 2파이에다가 1-5분의 4에다가 i 이렇게 요거 구란 얘기죠.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지우면 되겠죠? 지워서 i 값 내려오고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i 값을 구하면 2250 칸델라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다 안 써도 되고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쵸? 여기 이렇게 쓴 다음에 i 값만 쓰면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다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0번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기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를 케이블이다, 케이블이 아닌 경우다.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죠? 그렇죠. 실측 계산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KC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온다라고 했더니 결국 나왔습니다. 그 저도 제 책에 그걸 다 없애고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KC 예상 문제를 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 문제를 냈는데 여기 나왔네요. 일선 지락전류가 100A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 380에 중성점 접지할 때 저항값. 보통 저항값은 어떻게 구하죠? 일선 지락전분에 150V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 말이 없을 때 일선 지락전류 150V, 이거 원래 정확하게 150V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2초 이내에 차단한다, 1초를 넘고 2초 이내다 그러면 300V까지 되는 거고, 만약에 1초 이내에 차단한다 그러면 얼마? 600V까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초를 초고 2초 이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100에다가 얼마? 300이 돼서 답은 3ohm이 된다. 이렇게. 필기에서도 많이 했지만 KC, 저희 책에서도 KC 문제로 해서 기존 걸 없애고 이런 걸 많이 집어넣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요거는 기존 문제에서 약간 변형을 한 건데 간이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발전기 G1 발전기가 있고 KV인데 MV로 할게요. 50MV 25% T1 50MV인데 10% 송전설로 요거는 8%다 10MV일 때 T2 이거 상권섬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 3차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조상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1차와 2차 3차에 대한 여기 임피던스 값을 줬어요. 25일 때 12, 25일 때 16, 10일 때 9.5 조상기는 10MV일 때가 15%. 1번 변압기 T2 여기죠. T2에 대해서 10MV를 기준해서 환산하시오. 그러니까 10MV를 기준해서 임피던스 값을 바꿔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현재 자기 용량인데 자기 용량을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어떤 값을? 현재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그죠? 자, 먼저 1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1번. 자, 보겠습니다. 얘는 25죠?
25인데 요거를 얼마로 하랬죠? 10을 하랬죠?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12%. 그럼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 2차, 3차가 16이에요. 용량이 얼마? 25ml 때 10MV인데 여기 얼마? 16% 나올 거고. 세 번째 얘는 10MV죠? 10인데 10이니까 얼마? 9.5. 그대로 오겠네요. 그러면 9.5가 되겠네, 그냥. 자, 그래서 요걸 답을 보시게 되면, 답이 앞에 있네요. 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4.8. 4.8.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얘는 그냥 9.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변압기 T2의 1차, 2차, 3차를 구하라. 이 상권선 변압기가 뭔 얘기예요? 원래 변압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1차, 2차, 3차면 1차와 2차 임피던스, 2차와 3차 임피던스, 3차와 1차 간의 임피던스 값을 1, 2, 3 값, 1차, 2차, 3차로 환산해라 이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미. 자, 만약에 퍼센트 Z1 1차 값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 했어요? 2로 나눈 다음에, 그쵸? 1차 뺀 나머지가 2개니까 2로 나눈 다음에 1차와 연결된 건 누구냐 이거죠. 응? 여기서 보면 1차와 연결된 게 누구예요? 여기 1차와 연결된 게 1차와 2차. 그 다음에 3차와 1차죠? 1차가 들어온 길이는 도하면 되고 2차는 빼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차와 2차가 4.8이죠? 4.8. 3차와 1차가 9.5를 도하면 되고 나랑 1차가 안 들어간 놈, 요 놈이죠? 요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6.4. 그럼 나올 거고. 자, 퍼센트 Z2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2분의 1을 나눈 다음에 2차와 연결된 건 무조건 되면 돼. 그럼 2차, 3차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6.4에다가 그렇죠? 2차, 3차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1차, 2차 연결된 거죠? 4.8. 그 다음에 3차하고 1차하고 3차는 연결이 안 됐죠? 9.5를 빼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퍼센트 Z3를 구합니다. 똑같이 2분의 1 한 다음에 3차하고 연결된 걸 더하면 돼. 그러면 1차, 3차 연결돼 있죠? 1차, 3차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9.5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3차하고 또 연결돼 있죠? 6.4. 그 대신 1차, 2차는 3차가 안 들어갔으니까 1차, 2차 값은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3.95, 0.85, 5.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와 연결된 거는 1차끼리는 도하면 되고 1차가 안 들어오면 빼주면 되고 2차가 2차 값을 구할 때는 2차가 들어온 끼리 도하면 되고 2차가 안 들어오면 빼주면 되고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3차 연립방정식 할 필요 없어요.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3번은 S점에서 사고 지점에서 달아본 전원칙 합성 임피던스를 10M배로 기준해서 계산하시오. 그런 다음에 차단 용량 구하고 그 다음에 단락 전류 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환산은 해야 돼요. 발전기도 지금 자, 발전기 볼까요? 발전기를 보게 되면 용량이 50MV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로? 10M로 바꾸려면 그때 임피던스가 얼마야? 25%. 그럼 발전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변압기 T1도 마찬가지야. T1도 50인데 10으로 바꾸란 얘기죠. 25%가 10%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송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송전선도 지금 얘는 10MV잖아. 얘 바꿀 필요 없네. 10인데 10이니까 뭐 8이 그대로 8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T2 아까 했고요. 조상기 볼까요? 조상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용량이 여기 10이라고 돼 있네. 10MV죠? 이걸 10으로 바꾸니까 임피던스가 15니까 그대로 15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환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발전기는 10M 환산하니까 아까처럼 5%, 변압기 T1은 2%. 그쵸? 대신 이제 나머지 조상기는 10이고 조상기가 10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조상기도 10이고 10이니까 굳이 환산할 필요 없고 송전설로도 10이니까 환산 안 했죠? 다른 발전기 T1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하고 T1만 둘이 환산했네요. 굳이 얘네들 환산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직병렬 알아야 돼. 직병렬. 자, 볼게요. 환산했으니까 이제 임피던스를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일단 얘 하나 둘 선로까지 그러니까 발전기 T1 선로 여기 T1의 1차까지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직렬이죠. 그죠? 요게 퍼센트 Z1이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3차하고 조상기죠. 3차하고 도상기 요 놈하고 요 놈을 퍼센트 Z3라고 할게요. 그쵸? 요 놈은 없잖아. 그냥 T2만 있는 거죠. 요걸 Z2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사고제 봤을 때는 이렇게 전류와 이렇게 전류가 합쳐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봤을 때 이 전류,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오니까 이거 병렬이죠. 그래서 퍼센트 Z1과 퍼센트 Z2는 뭐다?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응?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직렬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 하나, 둘, 셋, 네 개 발전기 T1 선로 1차 값은 4개가 Z1 직렬이고 C하고 3차 값도 직렬. 근데 사고지에 봤을 때는 이 전류와 이 전류가 합산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병렬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 병렬로 계산하면 되고 요 놈은 직렬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쳐서 요게 직렬이고 그 다음에 콘덴서하고 3가 직렬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은 다 뭐다? 사고지에 봤을 때 병렬이니까 둘이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하면 돼? 병렬 만들면 되고 병렬의 합이니까 그런 다음에 2차 값은 뭐예요?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죠. 그러면 10.7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그래서 10.7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가 합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병렬이죠. 얘는 직렬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 두 개가 병렬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병렬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차단 용량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미 다 했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0.7을 에다가 100에다가 기용량이 10. 그죠? 그랬더니 얼마? 93.37 앰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권했죠? 단락전류 구하라. 고장전류 구하라.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네 10.71에 100에다가 전격전류죠? 루트 3에다가 거기 3차 측의 전압이 얼마예요? 2차 측의 전압이 여기 사고난 지점에 77이잖아요. 여기 11이고 여기 보면 77 여기 뭐 2차니까 여기 77이잖아요. 그죠? 77. 그래서 여기에 77. 그 다음에 얘는 10MV. 빠르게 10의 3승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700.1 나온다. 기존의 간연도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갔죠. 뭐 나갔죠? 154 측, 차단기 측에서는 고장 전류가 얼마였냐. 그래서 분배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다. 이런 것도 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12번 감리 문제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건데, 안전관리자 직무. 자, 이런 건 틀리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틀리라고 나온 거는 그냥 틀리세요. 전기 안전관리자는 등등등 설치 장소의 작업장마다 그 기록서를 4년간 보류해야 된대요. 보존을 해야 되고 매월 몇 회 1회 이상 안전관리 점검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도 이런 거 어디서 근거해서 냈는지 찾아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안전관리 직무 이런 것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주 교수님 거죠?
또 간연대 나왔던 거고요. 요것도 죽였으니까, 요것도 죽였으니까, 요것도 사실 회로 문제 죽였으니까, 요것도 좀 어려웠는데 죽였으니까. 자, 요것도 죽였으니까. 제 건 다 끝났어요. 어때요? 사실은 주교수님께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했던 거는 뭐 이렇게 아주 난이도 있는 거는 한 2개, 3개 빼고, 주교수님께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1회차에 비하면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3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